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경우는 철수세미를 넣은 환자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재령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산부인과에서 원장님이 한 20년 동안 일하시면서 만난 환자분들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진료를 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환자의 유형이 있을까요? 당황스럽고 난처했던 상황이 많긴 한데요. 최근에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경우는 굉장히 이쁜 환자였거든요. 성전환을 하신 환자였어요. 검사랑 질 소독을 하러 오셨는데 아무리 봐도 질 위치를 찾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성전환을 분명히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항문을 제외한 두 군데 정도 제가 검사하고 소독을 해드렸던 굉장히 난처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성병에 걸리면 진짜 큰 일이었어요. 이혼을 막 불사한다랄 정도로. 요즘은 성이 많이 개방이 돼 있고 성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자주 오셔서 검사하시고 약 드시고 이러면 대부분 성병은 좋아지니까 그런 관리를 이제 잘 하는 분위기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요즘 외국으로 출장 가시는 남편분들이 많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남편분이 외국으로 출장을 가셨다가 심각한 성병에 걸려오신 분이 있었어요. 본인이 걸린 걸 알고 치료는 했는데 와이프가 냉이 안 좋다고 하니까 저희 병원에 올 예정이다 해가지고 아침 일찍 돈봉투를 들고 오픈할 1시간 전부터 9시부터 오셔가지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제발 자기는 이혼할 수 없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실수한 거다 하시면서 제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그 성병에 대해서 그렇게 부탁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분이 알길 원하시면 너는 무조건 말씀드려야 된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왜냐면 의사면 좀 반납해야 될 일인데 라고 돌려보내드리고, 오후에 와이프분이 오셔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성병에 걸려있긴 하시더라고요. 주사 맞고 그 약 먹으면 그럼 치료된다 했더니 다행히 크게 이제 와이프분은 의심을 안 하시고 치료를 잘한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두 부분이 이제 어떻게 뭐 해결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안 오신 거 보니까 잘 해결은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성이 많이 개방된 시기이기도 하고 오픈마인드가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밤새 새벽 3,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또 피곤하면 단 게 많이 당기거든요. 단 거를 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염에 많이 걸려서 옵니다. 특히 칸디다성, 곰팡이성 질염에 많이 걸려서 오고, 그런 거에 인해서 이제 치료받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오핍약. 남자친구랑 이제 잠자리를 하고 콘돔이 찢어졌거나 콘돔이 중간에 빠졌다 해서 사오핍약을 원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긴 해요.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경우는 철수세미를 넣은 환자가 있었어요. 본인도 왜 그 철수세미가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아내가 다 출혈되고 흐트러져가지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탐폰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잠자리를 하고 탐폰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탐폰이 있는 걸 몰랐던 환자가 있었더라고요. 거의 몇 달을 탐폰을 안 빼고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왔었는데 정말 너무 깊이 있어 참느라고 고생은 했는데 어쨌건 그거 때문에 냄새가 거의 썩어 있어가지고 소독하고 병원 문을 한 반나절은 열어놨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질 축소 수술을 하셨던 분이에요. 연세가 있으셔서 폐경이 되시고 재혼을 하신 거예요. 재혼하신 남편분이 에브리데이 하루에 한 번씩 꼭 잠자리를 원하시는 분이셨던 거죠. 근데 질 축소 수술을 작게 해놔가지고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넓히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넓혀드리고 또 레이저로 치료해드리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요즘은 질 축소를 너무 작게 하면 폐경 이후에 질 자체가 너무 위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질을 넓혀주는 수술하고 그 위축을 줄여주는 수술, 시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추세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요즘 왕왕 많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긴 해요. 어떤 환자분은 딜도를 사용하시는데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하셨는지 크리톨리스하고 대음순, 소음수까지 땡땡 부어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소독을 하려고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런 분도 있었고, 요즘은 또 유리로 된 딜도가 많이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유리 딜도를 사용했는데 안에 경부까지 다 찢어지고 그 유리 딜도가 깨져가지고 파편이 질 이런 데 박혔는지 확인하러 오시는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유리 딜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파편이나 이런 것들이 박힐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폐경 이후에 성감을 많이 잃고 폐경 전이어도 아이를 낳거나 이런 분들이 성감을 많이 잃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스트레스나 과도한 피로 이런 것들이 원인일 수도 있고, 폐경 가까이 오시는 분들은 이 호르몬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밸런스를 좀 맞춰주면서 저희가 주사로 그런 리비도를 올려주는 그런 치료를 다 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도 되세요. 요즘은 어디서 친구들을 보는지 소음순이 작고 분홍빛깔을 띠고 그런 게 트렌드고 또 그런 걸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들이 소음순 모양을 보고 여자친구한테 소음 색깔이 까매서 싫다, 모양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싫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여자친구들이 수술하는 케이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랑 같이 오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하고 같이 소음순을 이쁘게 만들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소음순 수술하고 나면 아파하는 그런 소문들 때문에 많이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그 통증을 줄이는 레이저로 커팅을 하기 때문에 출혈도 없고
통증도 줄이고 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전혀 아프지 않다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순 수술 후에 아파서 못하겠다는 거는 그건 옛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소음순 상담하실 때는 꼭 출혈과 통증을 감할 수 있는 레이저가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서 꼭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많죠. 저도 산부인과 의사지만 산부인과 의자에 올라가서 눕는다는 게 사실은 되게 부담스럽긴 해요. 예전에는 남자 원장님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게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여의사들이고 조심스럽게 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많이 오시는 편이죠. 지금까지 다양한 환자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김재령이었습니다.